한 남자에게 아빠라는 이름은 언제나 무거운 책임감과 따뜻한 사랑의 무게를 지닙니다. 그리고 오늘 한 아빠의 이야기는 그 이름이 감당해야 할 상처와 예상치 못한 만남을 보여줄 것입니다. 새벽 3시, 저는 경찰서 접견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7살 서연이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키워온 제 딸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이야.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올해 45살이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17살 딸 서연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살이었던 서연이와 아내 수정과 함께 말이죠. 작은 아파트였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정이 말했어요. 민수야, 더 이상 이런 생활은 못 하겠어. 나는 내 꿈을 찾고 싶어.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 있잖아. 서연이는 내가 키워. 나는 법대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수정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사법고시 준비를 한다며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7살 서연이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몇 달 후 수정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미안해, 민수야. 나는 다른 길을 가야겠어. 서연이는 우리 딸은 어떻게 하려고?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나는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나 봐.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정은 정말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지금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한 번도 서연이를 찾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려서 서연이를 키웠어요. 학교 행사에는 항상 혼자 갔고, 아픈 날에는 간병하고, 사춘기 때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아빠, 나도 엄마처럼 똑똑해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서연아, 넌 엄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서연이는 정말로 똑똑하게 자랐어요. 성적도 좋았고, 착하고 예쁘게 컸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친구들도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왜 이래? 뭔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 불안했지만 사춘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나이 때는 반항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서연이가 집에 들어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12시, 1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새벽 2시쯤 전화가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강민수 씨인가요? 따님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접견실에서 본 서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항상 밝고 당당했던 제 딸이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나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서연이가 무면허로 친구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다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이 많이 다쳤습니다. 중상해예요. 그럼 우리 서연이는 형사처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중상해 사고라서요. 그 순간 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키운 딸이 범법자가 되다니. 서연이와 면회를 할 때도 믿기지 않았어요. 서연아,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빠, 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한 번만 운전해보라고 해서. 친구들이 그래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야지.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곧 후회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딸을 질책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아빠가 변호사를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원하신다면 2억 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억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군요.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억 원이라니. 카페를 팔아도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서연이는 소년원에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한테 피해를 끼쳐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서연아. 아빠가 지켜낼게. 반드시. 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수임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3천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해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중상의 사건이라서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니까요. 결국 어렵게 2천만 원짜리 변보사를 구했어요. 카페 운영자금까지 털어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강민수 씨, 상대방 변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누군데요? 김수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 수정일까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에서 형사까지 다루는 실력자죠. 점점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정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1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며칠 후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논의를 위한 만남이 있었어요. 제 변호사와 함께 갔습니다. 김수정 변호사님을 뵙게 될 텐데 상당히 까다로우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각오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어요. 김수정 변호사님 면담 약속 잡고 온 강민수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로 그 수정이라면 1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김수정 변호사님이 뵙겠다고 하십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여자를 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10년 전보다 성숙해졌지만 분명히 제가 알던 그 수정이었어요. 수정도 저를 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수정, 아니, 김수정 변호사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변호사는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서류를 꺼냈어요. 합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정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그 얼굴에서 옛날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의뢰인분이 많이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서 2억 원을 요구합니다. 수정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2억 원은 너무 과합니다. 1억 원 정도로 불가능합니다. 제 의뢰인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협상은 결렬되었어요. 결국 재판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올 때 수정이 저를 따라 나왔어요. 민수야. 10년 만에 들어본 그 목소리였어요. 수정아, 서연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그 말에서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걱정인지 안타까움인지. 너도 이제 아는구나. 서연이가 내 딸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의뢰인도 보호해야 해. 내 딸보다 의뢰인이 더 소중한 거야? 수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표정에서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법적인 문제라고.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이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저를 버린 여자가 이제는 제 딸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다니. 첫 번째 공판 날이 다가왔어요. 서연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와서 재판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서연아. 아빠가 옆에 있어. 하지만 저도 무서웠어요. 법정이라는 곳이 익숙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정과 대립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법정에 들어서자 수정이 이미 와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전문가답게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강서연은 2024년 3월 15일 21시경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정이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명백한 범법 행위였으며 그로 인해 저희 의뢰인은 평생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서연이가 자신의 딸이 아닌 것처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봤어요. 아마 목소리를 듣고 궁금했나 봅니다. 수정과 서연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10년 만의 만남이었죠. 서연이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수정도 순간 말을 멈췄어요. 자신의 딸을 직접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수정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재판장님,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합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첫 범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수정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반성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기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서연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서연이가 수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변호사님이 누구예요?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말하세요?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앉아. 제가 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수정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가끔 보여준 사진 속 사람 같은데. 혹시 그 순간 저도 수정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서연이가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혹시 당신이 제 엄마예요? 서연이의 질문에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든 서류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피고인, 지금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닙니다. 판사가 제지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빠가 보여준 사진과 똑같아요. 분명히 우리 엄마예요. 서연아, 제발 앉아. 제가 간절히 말했어요.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맞죠?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간 엄마 맞죠? 그 순간 수정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5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법정이 어수선해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방청객들도 수근거렸습니다. 휴정 시간에 복도에서 수정과 마주쳤어요.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 수정이 먼저 말했어요. 너도 그렇겠지. 서연이가 많이 컸네. 수정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10년 만에 본 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겠죠. 지금 와서 모정을 느끼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내 딸을 감옥에 보내려는 거야? 수정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의뢰인이 있고 변호사로서의 의무가 있어.
의무? 모성보다 변호사가 더 중요한 거야? 넌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서연이도 포기한 거 중 하나였지. 수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인가? 저는 10년 동안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왜 엄마가 우리를 버렸냐고 물어봤지만 아빠는 엄마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공부를 해야 해서 잠시 떠난 거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수정이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생일에도, 아플 때도, 학교 행사 때도. 서연아, 제가 말리려 했지만 서연이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네요. 10년 동안 키워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저를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서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무면허 운전한 것도,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수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도 저를 버린 잘못이 있지 않나요? 왜 저만 처벌받아야 해요? 그 순간 수정이 무너졌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1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것 같았어요. 재판장님. 수정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사건에서 하차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대리인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대리인에서 하차한 후 재판은 잠시 연기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법원 근처 카페에서 셋이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핑계지만 왜 저를 안 찾아왔어요? 수정이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너를 만나는 게 무서웠다고요?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널 버리고 떠난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겠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들 보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정도 울기 시작했어요. 10년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수정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서연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수정아,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후회?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었던 거야. 그럼 지금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수정이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때문에 변호사 그만두게 된 거죠? 아니야, 서연아.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엄마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아빠가 엄마 몫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짠했어요. 서연이가 이렇게 강하게 자란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나름대로는 너를 생각했어. 연락을 못한 것뿐이지. 생각만 하는 건 의미 없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서연이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17살이지만 10년간 겪은 상처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내가 태어났을 때 산 목걸이야.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서연이가 상자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7살 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내가 가져간 거야. 왜요? 너를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그 순간
서연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엄마가 자신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은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재판이 재개되었어요. 새로운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했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정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에는 서연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인의 생모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이미 소문이 퍼져서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이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키우지 못한 딸입니다. 그 점에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10년간 부재했던 어머니로서 딸의 잘못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저도 놀랐어요. 수정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피고인은 좋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채워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판장님, 저는 딸의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피해자 대리인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수정이 다시 일어선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2억 원 전액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대신 딸이 소년원이 아닌 사회봉사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수정이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 결과 서연이는 2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게 되었어요. 실형은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법정을 나오면서 수정이 말했어요. 민수야, 고마워. 뭐가? 서연이를 잘 키워줘서.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부모였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진심이야. 나는 정말 못된 엄마였어. 서연이가 우리 사이로 왔어요. 엄마, 정말 2억 원 내는 거예요? 당연하지. 네, 엄마니까. 그럼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정과 저 모두 당황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그건 아니에요.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가끔씩이라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수정이 저를 바라봤어요.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글쎄, 서연이가 원한다면. 정말요? 아빠. 서연이가 기뻐했어요. 10년 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수정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했고, 서연이는 성실하게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연아, 대학 준비는 어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법대에 가고 싶어요. 법대요? 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실수한 사람들도 말이에요. 수정이 뿌듯해하며 웃었어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정말요? 물론이지. 이번엔 엄마가 서연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늦었지만 수정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자주 생각해요. 10년 전에는 수정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서연이도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를 용서한 거예요? 용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해하게 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엄마도요? 엄마도, 너도, 아빠도.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실수했잖아요. 무면허 운전하고 사람 다치게 하고. 맞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요.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도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수정도 요즘 많이 변했어요. 일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엄마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서연이 생일 파티를 함께 했어요. 10년 만에 가족이 모인 생일이었습니다. 서연아, 소원을 빌어봐. 네. 서연이가 촛불을 끄면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도 수정도 눈물이 났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10년간 홀로 서연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한 아빠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완전한 가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졌어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아빠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반드시 보답받는 날이 올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든 아빠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